온전한 인간 발전에 관한 세미나 이렇게 뭐랄까 정리하는 시간을 저희 신부님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신부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배경이 무학입니다. 예, 그래서 두 분 선생님들하고는 달라요. 예. 지금은 뭐 공부를 안 하는데 예전에 좀 한 공부할 때 제가 배우던 선생님 두 분을 좋아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한 분이 마르크시스트고 한 분이 리버럴리스트예요. 근데 제가 우왕좌왕했어요. 그 두 분 사이에서 어떤 걸 이거 해야 되나 너무 다르니까. 저는 이제 미국 철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논쟁한 그런 배경에서 교육 불평등을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너무 관점이 너무 다르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못 맞췄어요. 그 공부를 너무 오래 끌다가 그래서 무하게 됐습니다. 예, 뭐 배경이 그렇고요. 우리 김상현 교수님 말씀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예, 처음 듣는 것도 많고, 예, 그래서 언제 한번 더 모셔야겠어요. 예, 그리고 이현옥 선생님도 이렇게 돌봄 이 문제를 온전한 통합적 인간 발전에서 이렇게 딱 끄집어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거를 또 더 발전시키면 굉장히 좋은 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도 한 번 더 모셔야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통합이 아니라 뭐 분열인데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전제가 통합적 인간 발전은 일단 전인적인 발전이다. 우리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인간고 살기 위한 뭐 지성적, 뭐 윤리적, 뭐 정서적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하나가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발전하면 안 되고 발전이 되고 성장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이 통합적 인간 발전에 들어가 있죠. 아이디어가.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말씀하셨듯이 발전이라는 그 뭐라나요? 그 신화. 그다음에 인간을 오로지 그 개발과 물질로 환원하려는 일종의 환원주의 같아요. 예, 그것에 대한 반발. 그것에 인간의 전망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부터 해방돼야 된다. 이것이 가장 요약적으로 함축적으로 통합적 인간 발전에 대해서 좀 그 정의를 하는 방법 같아요. 근데 프란시스코 교황은 우리 가톨릭 교회 전통에서 묻혀있던 걸 여러 개 재발굴한 분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시노드고요. 이번에 하고 있는 끝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통합적 인간 발전이요. 이미 다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통합적 인간 발전에 대한 그 아이디어는 여기저기 곳곳에 나와 있는데 문헌에 그냥 그 하나 가장 좀 직관적으로 알아둘 수 있는 거를 찾아보니까 그 2020년에 사랑하는 아마존 그 공고에 나오는 뭐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구절 하나예요. 아마존 지역 원주민들이 진정한 삶의 질을 잘 산다, 예, 좋은 삶이다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이 문헌에 나와 있기를.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이고 가족적이고 공동체 우주적인 조화를 균형을 포함하고 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삶의 방식 또 단순한 삶에서 기쁨과 충만함을 발견하는 능력 그리고 자연을 책임감 있게 보살피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원을 보존하는 그런 것들을 잘 산다고 생각한대요. 그 아마존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잘 살다, 좋은 삶을 살다. 물론 이게 서양에서 시작한 생각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삶 그럴 때 유다이모니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 유다이모니아. 유다이모니아는 좋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예. 다이몬의 신이 아주 좋은 상태로 있는 그런 걸 이미지로 포착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행복이에요. 그걸 나중에 잘 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유럽의 뭐 같은 사람들이 웰빙입니다. 이게. 예. 근데 잘 사는 게 통합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랑하는 아마존에서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 보면 이게 그렇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부정의한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인간 존엄이 뭐 침해가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충만한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가 있는데 이게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개인적인 장애가 아니에요. 예, 구조적인 장애죠. 사회적인 그 가림막입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고 뒤집어내고 그다음에 바꿔야 된다. 예, 그런 동기에서 이 문헌도 쓰여졌고 전반적으로 이런 전제에서 쓰여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프란스 교황이 2023년 3월인가에 그 선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 2014년 10월인데 그때 이 세계 민중 뭐 민중 운동 요 앞에 있는 거죠. 예. 뭐냐? 예. 파퓰러 무브먼트 회의가 있었어요. 파퓰러 무브먼트. 그러니까 이게 민중 운동인데 그냥 사회 운동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대안적인 모색을 하는 사회 운동. 여기 파퓰러 무브먼트입니다. 이걸 조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에 되자마자 이걸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이거예요. 이 민중 대회를 주최할 조직위를 만들고 그다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초대해가를 각 대륙별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교황 되자마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분한테는 중요한 그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통합적 인간 발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한 흐름이에요. 이 세계 민중운동이. 저는 그냥 사회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 만남을 요청을 했고 이분들한테 만나가지고 10년째 만난 거예요. 매년 만났습니다. 그래서 10년 되는 2024년에 막 지난달에 끝났어요. 10주년이. 그래서 이걸 모아가지고 그동안에 연설했던 것, 그 다음에 교회 전통에서 이전의 교황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좀 축약을 해가지고 싣고, 그래서 이게 바티칸에 통합적 인간 발전 부서 웹사이트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책으로 다운은 안 되고요. 종이로 되고 제본은 안 됩니다. 아직 번역이 안 돼서 그냥 뭐 영어로만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이 모여 있는 분들하고 그 민주운동 각 대륙에서 활동하는 분들 하고 회의를 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땅, 주거, 노동이에요. 예. 근데 땅은 이게 아무래도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땅은 식량 생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는 음식이 또 포함이 돼요. 예. 어쨌든 근데 땅, 집, 일. 근데 이게 스페인 말로 T로 다 시작해요. 예. 그래서 티에라, 테초, 트라베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T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라틴 말로는 테라, 땅, 예, 도무스, 집, 라보르, 예, 그 일이죠, 노동이죠. 이 세 가지가 민중운동 참여자들한테 10년 동안 논의를 하면서 온전한 통합적 인간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천을 해야 되는 분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전시키고 있어요. 땅, 음식 뭐 포함해서 그다음 주거, 노동권 이건 기본권이잖아요. 예, 기본권은 미니멈이에요. 최소예요. 예, 최대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못 갖추면은 그러니까 인간 권리가 침해되는 건데 그런 상황은 뭐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태반이 이 기준에 못 닿아 있는 상태고요. 기본권이 누구에게나 빠짐없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걸 교황은 뭐라고 더 말을 하냐면 이 세 가지 권리를 놓고서 구원을 위한 프로토콜이래요.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절차가 있잖아요. 뭐 프로토콜을 하는 게, 예, 그거래요. 이게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성스러운 권리라고 불러요. 성스러운 권리, 기본권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게 성스러운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냥 기본권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통합적 인간 발전의 그 전망을 안에 품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좀 다르게 질문이 돼요. 왜냐하면 왜냐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더 긴박하게, 더 의미 있게, 더 민중 주도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는 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감을 공유를 하는 수준은 됩니다. 새로운 사회적인 질문이 이제 제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예전 같으면 그냥 빈부격차다 이렇게만 말할 거를 그게 아니고 완전히 버려지고 막 굶어 죽을 상태로 막 존재하고 억압받고 뭐 착취당하고 예,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글로벌 지구적 프롤레타리아 문제다. 예. 프롤레타리아는 막 막스 이럴 때 쓰던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똑같아요. 예, 그때하고 또 다른 식으로는 트랜스내셔널 프리카리아트라는 말도 써요. 예. 그러니까 국가 국경을 넘어들어서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계급. 예.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람들의 문제가 이제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 이렇게 되죠. 여기 참여한 그 당사자들이요. 거기 써 있기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누가 참여했느냐 대표로. 근데 제가 이거 잘 뭐 그냥 영어로 된 거라서 모르겠는데 그 폐품 수집자. 근데 이게 이런 직업이 있나 봐요. 그 남미에는 종이 박스 이렇게 수거하는. 예. 근데 그게 좀 규모가 큰가 봐요. 따로 직군을 써놨더라고요. 하토네로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하는 분, 노점상, 조그만 그 바느질로 뭐 해서 생계를 끌어가는 사람들, 어부, 뭐 건설 노동자, 사회복지 이렇게 최악의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표로 나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홈리스, 빈민촌 거주자,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하여튼 뭐 우리 문제가 많잖아요. 주거 위기에 처한 사람들, 소농들, 뭐 이런 분들이 다 여기 와가지고 참여를 한 겁니다. 지금 10년 동안.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고 좀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조금 더 뭐 온전하게 통합적으로 예,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다른 문제 제기 하나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새로운 종류의 프롤레타리아까지라고 부를 정도까지 추락하는 상태로 대다수의 세계 인류가 속해 있는, 그래서 고통받는 그런 상황인데 왜 빈민이 주도하는 사회운동의 성과나 그 과정들이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수용이 안 되냐, 이런 질문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드문드문 나오긴 했는데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이 캐나다의 정치 철학자인데 모닉 드보라는 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빈곤, 연대, 그리고 빈민주 사회운동, 이런 제목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그 정치 철학하고 정치 이론이나 뭐 이런 쪽에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거기를 좀 보다가 좀 소개를 일단 해봅니다. 왜 빈민들이 주도하는 운동들이 교황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초대하고 뭘 만들어 나가고 하는데 왜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뭐 그러느냐. 반영이 안 되죠. 될 리가 있습니까? 사회가 그대로인데. 제가 아이고, 제가 좀 이게 어떻게 그냥 부정이라고. 죄송합니다. 이거 세탁비 보러 되는 거 아니야?
버리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어디까지지? 예. 바뀌지 않죠. 그 동자동에 가면 우리나라 제일 큰 쪽방촌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가 한 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전체는 한 2만 5천 뭐 3만 명 된다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가 3년 전에 2021년에 서울시에서 재개발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만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아직까지 안 되거든요. 시작도 못했거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건물주들이 내놓지 않죠. 예, 집을.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대로 있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벌어요. 그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면 10%를 그러니까 그 재개발을 하면 공공임대주택을 10%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 날아가는 거예요, 10%가. 근데 거기는 건물 하나에 소유주가 여러 명이에요. 그 대대로 뭐 할아버지, 아들, 뭐 손자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뭐 사촌끼리 사는 것도 있고 복잡해요. 예. 그다음에 그 동자동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그 쪽방 진짜 한 평이에요. 1.5평. 거기에 월세가 3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 35만 원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요. 그래서 35만 원이 들어오면 그건 다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건물 주인한테. 그래서 올리잖아요. 36만 원으로. 그럼 그게 다 글로 가요. 그대로. 그러니까 한 푼도 못 써요. 그냥 쪽방에다 주인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약에 건물 안에 30명이 있다 그러면 억대예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게. 누가 그걸 뭐 재개발하라고 두겠어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죠.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뭐든지. 이게 정부 주도로 하건 그다음에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뭐 반대라고 대안을 내든 복잡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통합적 인간 발전은 구조 변화와 동시에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인간 개혁을 추구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회심이에요. 회심.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 됐는데 아직도 회심 안 한 놈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회심이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중재를 좀 모아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끝날 때까지. 예, 끝나기 전까지. 하여튼 이게 글로벌 빈곤하고 불평등 문제 때문에 빈민주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한건 세계나 정책으로 반영이 안 돼요.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예. 원래 정의라는 거, 사회정의,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부담이나 혜택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얼마나 갖고 부담을 져야 되느냐, 사회에. 그 다음에 얼마큼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과도하게 되면 부정의한 거예요. 그죠? 이게 분배 정의의 그 핵심이죠. 근데 이렇게만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누구에게 정당하게 분배를 해야 되느냐. 이게 그 틀에서는. 근데 이제 물어야 될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이 만들어지고 누가 배분을 결정하고 또 이 배분을 어떻게 이루게 하는가를 묻지 않으면은 도대체 누구한테 이게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쪽방촌예처럼. 예. 그런 게 있고 또 이게 또 다른 재화의 분배뿐만 아니라 시민권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무슨 발언권이 있고 뭐 참여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빈민들은 침묵하게 돼 있어요. 예, 침묵하는 시민권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회를 맡아다녀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아마티아 센이라는 사람의 경제학자의 말을 빌리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또 하나가 이게 만약에 빈곤층이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기재,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어떤 재분배, 재화의 재분배, 돈의 재분배, 자원의 재분배, 혹은 인정의 재분배, 인정이라는 게 어떤 그룹이 그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얼마나 가시화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그룹이 얼마나 잘 드러나 있는가. 근데 이런 빈곤층은 대부분 안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숨어 있으니까. 재분배건 인정이건 대표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정의를 추구한다 하면은 빈민층에서 정치적 대표성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뭐죠? 그 여지를 만드는 게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꼽은 건데요. 이 세 사람 중에 빈민 주도로 사회운동하는 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당화되는 걸 얘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예요. 낸시 프레이저. 미국의 페미니스트 뭐 정치 철학자예요. 예, 이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굉장히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이 이제 굉장히 좋게 말하면 사력 있고 잘 또 다른 면으로는 믿지 않아요. 빈곤층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밑에 나옵니다. 빈곤층들이 일단 정치적인 어떤 그 구조 안에 들어올 수 있을 때 일종의 우리가 뭐 글 읽을 때 문해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 파악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의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경제 시스템 자체가 빈곤층을 무력화하는 쪽으로 다 뭐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역량이 부족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여기 프라이머리 에이전트라고 돼 있잖아요. 중요 행위자, 예, 어떤 정책을 세울 때 그럴 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빈곤층이 어떤 정의의 원칙이 제도화되거나 뭐 현실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역량을 갖춘 뭐 힘이 있는 그런 행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잖아요. 뭐 현실을 파악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건데 이 오너나 원인이라 사람은 영미 철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윤리학자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분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렇고요. 또 하나가 이게 그 빈곤층이 뭔가를 사회 안에서 참여해서 하려면은 이분들이 다른 종류의 주체성, 에이전시를 가져야 되는데 기껏 갖출 수 있는 게 형성 단계의 주체성만 가질 수 있어요. 이걸 뭐 좀 어렵게 프로모티브 에이전시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형성하는 주체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맥락에서만 빈곤층의 그러니까 목소리가 들리게끔 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 과정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 돼요. 근데 또 하나 모순적인 게 있는데 이 빈민주도를 뭘 하려고 할 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주체성이나 역량이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일단 형성적인 주체가 돼야 돼요. 이게 뭘 하려면 빈민들이 뭘 만들어 나가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회적인 자원, 물적 자원이 필요해요. 근데 없잖아요. 빈곤계층이. 만약에 그걸 투입이 돼요. 거기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원래 빈민으로서 가져야 될 주체성이 없어져요. 예,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연구자들이, 학자들이. 그런데 이 모니크 드보라는 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지 않다고. 그럼 뭐냐? 실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각 대륙에 빈민주도 운동이 얼마나 잔저력이 크고 광범위하고 또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눈 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연구자들이. 그래서 이분의 아까 그 책 빈곤 뭐 연대 그 책에 보면 요새 철학책이 이런 거 할 정도로 저기 뭐 자료가 많아요. 안에 각지에 뭐 브라질 뭐 방글라데시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엄청 많아요. 이분이 리서치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그래서 이 빈곤 주도로 뭐를 해보려고 의제를 제안하고 뭘 해보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거, 예, 이게 일반적인 시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은 뭐냐면 사실은 빈민 주도로 빈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구성하고 또 운영되는 많은 운동가 조직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레코그니션 해야 돼요. 예, 잘 봐줘야 돼요.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빈민들이 뭐가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이 가난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훨씬 더 커요. 그거보다. 정치 권력의 작동 방식 안에 이 빈민층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종속시키는 기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걸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관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관계적으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빈민계층이 자기들이 뭐를 의도하고 뭘 바라고 하는 것들을 정치적인 의제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권력관계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거 배제해야 되고 또 공공정책 거기서 제외시킵니다. 자꾸만. 예. 그 다음에 시혜적으로만 접근하고 이런 것. 그 다음에 실제 이분들이 뭐를 원하는지 이분들의 목소리가 뭔지 굉장히 그러니까 그 모호하게 애매하게 만드는 예, 뭐 언론이니 뭐 사람들의 뭐 어떤 의식이니 이런 걸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빈곤층이 정말로 바라는 거, 예,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거, 그건 보이지 않거나 정치화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넘어가 보자.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서 제안을 하신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빈곤이 개인의 선택이나 개인의 환경 문제는 전혀 아니죠. 예, 이런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빈곤을 발생시키는 사회적인 과정, 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예, 이거를 연구자들이나 학자들이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한 사람이 그 아이리스 영이라는 또 지금 돌아가신 미국의 정치 철학자예요. 여성주의 철학자이면서. 근데 이걸 아마 좀 많이 참고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빈곤의 재화, 그다음 물질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빈민층을 대하는 게 법이건 뭐 정치 과정에서 착취하고 차별하고 사회적 배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드러내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면 교황을 어떻게 보느냐? 통합적인 인간 발전의 과제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옆에서 이 빈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옆에서 있는 사람들, 예, 여러분들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이때 크게는 신앙인이에요. 그 다음에 뭐 선의의 시민들이에요. 그 다음에 활동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좋은 가치를 옹호하려는 그런 옹호자들이에요. 그래서 배제된 이들이 함께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이들을 향한 사랑이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의 처음이고 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래서 복음의 기쁨 갈 때 보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는데 복음의 기쁨 다 외우고 있을 테니까 넘어갈게요. 이 출발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통합적 인간 발전이 포괄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하느님 안 믿으면 뭐 더 넓은 관점, 예, 뭐 우주적 관점 이렇게 얘기를 돼요. 예. 더 큰 우주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로만 보면 안 돼요. 예, 눈으로도 봐야 되지만 마음으로 본다. 예, 이런 말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통합적 인간발전 부서의 대표를 하고 있는 마이크 천이 추기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메시지가 간단하다 사실은. 예.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형제자매가 되자. 예, 이거라는 거예요. 예. 뭐 좀 용어가 그렇죠. 근데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공동체하고 지구 공동의 집이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형제자매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존재 자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민의 대상이 아니다. 가난한 이들이 정의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동 창조자다. 예, 빈민 아니더라도 어떤 배제된 일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근데 왜 이게 드러나지 않냐? 예,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거기에 그냥 편하다 그게. 그겁니다. 더 강조하는 거는 이 두 번째 거예요. 배제된 이들 자체, 가난한 이들 자체가 힘을 갖고 있다고 교황이 말을 해요. 예.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이 배제된 사람들의 역량 혹은 주체성, 활동 능력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 교황이. 근데 이게 그냥 실제 보면 아닌데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보는 눈이 그 신앙의 눈이에요. 실제로 보면 엉망인데, 예. 빈민들을 실제 보면 정말 엉망이거든요. 예. 그런데 왜 이런 게 있다고 하나? 예. 그걸 보는 눈이 사실은 회심하는 눈입니다. 교황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회의 때 이게 이정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이 교황 생각에.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가난한 이들이 단지 불의 때문에 고통받는데 그치지 않고 사실은 그것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춰요.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거 실제 싸우고 있어요. 그냥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게 매년 서한을 보낼 때 제일 처음부터 했던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만남의 문화라는 게 있는데 교황이 강조하는 것 중에 이거는 무슨 운동이든 그렇게 만나야 돼요. 예. 만남의 태도에서 출발해야지 뭐 아이디어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그래요.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걸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형제들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교 신앙이 되는 게 뭐냐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사도신경을 외우고 신앙의 조항을 뭐 읊조리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사건 만나는 거다. 어느 한 사람을 만나는 거다. 그 어느 한 사람이 아마 교황 생각에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한테는 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가난한 이들이. 민중운동이 고통받는 이들, 외로운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삶의 현장으로, 삶의 자리로 투신하는 장소로 만들고 이걸 굉장히 창의적으로 가르친다고 얘기해요. 이분이. 그래서 연대 같은 것도 교리에 나오잖아요. 사회 교리에. 연대. 이게 연대가 그냥 어떤 운동을 하니까 같이 모여서 좀 데모하자. 그것도 뭐 연대인데 그거보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좀 거쳐가죠 말이. 역사를 만들어간다 하니까. 근데 사실 우리 일상이 발전해서 뭐 어떻든 간에 예, 시간 안에서 어떤 결과를 내잖아요. 예, 뭐 공간이라기보다 또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진흙 속에 발을 담그고 살아있는 현실에 깊이 관여하기를 이 사람들이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통합적 인간 발전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사회를 바꾸려는 창의성 그게 주변부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회적인 시인들이라고 불러요. 이 민중운동 참여자들을. 시가 포임이잖아요, 영어로. 근데 그게 그리스 말에서 나왔잖아요. 그 포에시스. 포에시스가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만든다, 제작한다. 그러니까 이 시를 제작한 거가 시인이니까 이 사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사람들 시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뭘 거기서 우리가 배우냐? 삶과 존엄성이 일상적으로 달려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미래는 무슨 강대국도 엘리트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예. 늦게 뭐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 다음 변화가 본질적으로 민중의 손에 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조직하는 능력 또 겸손하고 확신에 찬 그런 태도로 변화 과정에 물꼬를 터주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크게 주장을 한 겁니다. 보니까 못 믿겠다는 분들 어떻게 좀 변화시킬 수 있는가? 예. 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건데요. 첫 번째, 왜 그 빈곤이 이런저런 사회에서 배제되고 그다음에 주변부로 밀려나고 목소리를 강제로 뺏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제1 원인이 빈곤입니다. 가난. 예,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빈곤을 물질적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이제 관계 자체가 뒤틀려 있는 상태로 종속되어 있거나 억압되어 있거나 관계에서 그리고 이것을 조정하는 게 정치 권력이에요. 사회적 관계를 조정해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부자들은 더 부자로.
이걸 이제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 그다음 빈민을 그 사회 정의 문제에 있어서 주요 행자로 인증을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다음 얘는 약간 복잡한데요. 누가 이 사회 정의의 규범과 내용을 뭐 형성하고 누가 병원화 해정인가 이거 질문들 했어요. 예, 지금까지 연구에서. 근데 그거보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해요. 이게 왜 누구 책임이냐. 예. 그래서 연대가 이 책임에서 나옵니다. 구조에서 기인한 이 여러 가지 불평등, 비참한 현상은 집단이 책임이 있어요. 집단이. 예. 그러니까 집단에 대해서 대항하려면은 연대는 집단이 해야 돼요. 공동이.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뭐 역할과 능력 이게 서로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이 관계 형성을 하는 쪽으로 이 발전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뭐 창의반소서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뭐 유명한 말이죠.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복음을 읽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되는 입장 뭐 그런 거죠. 복음은 뭐 사회학 책이 아니니까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뭐 사회과학적 입장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런데 이건 더 그렇죠. 예. 가난한 사람 편에서 봐야 돼요. 현실을. 그게 복음의 처음이자 끝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출발해야지만 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해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민중주도의 사회운동에 대한 정교한 연구하고 상호 보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마지막 거. 예.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하나만 볼게요. 네. 이게 10주년 때 뭘 만들었나 봐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예, 근데 거기에 나온 겁니다. 잠깐 보시겠어요. 5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안 들리네요. 나오는 영어로 자막 나오는. 이게 한국 없어요. 제가 잠깐 번역해야 되려고 지나가거든요. 소리가 안 들리는지 않아요? 자막 나오는데요. 자막이 영어예요. 예. 소리가 작아서 그렇지 나오긴 나와요. 예. 세계 민중운동 10주년. Los pobres no solo padecen la injusticia, sino que también luchan contra ella. 예, 지금 방금 한 말은 아까 말씀드린 건데 가난한 이들은 불의에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운다. In 2014, we had in Rome the first world meeting of popular movements. On that October 28th, those of us who suffer and struggle against social injustice united with Francis to raise our voices for land. 2014년 로마에서 첫 번째 운동이 열렸고 그해 10월에 이 사회적 불의에 맞서 고통받고 투쟁하는 우리들 여기 모인 사람들은 교황과 함께 땅, 집, 일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연대했다. Housing and work. Land. We cannot say we love the earth and then take steps to destroy it so that future generations cannot use it. 땅 세 가지 얘기했는데 땅, 집, 일을 근데 여기 지금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가 지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수 없도록 그것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는 거죠. Land, water, natural resources, rights of all that are being monopolized by a few. The veracity of capital robs us of our inheritance for future generations and displaces the poor, 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s. 땅, 물, 천연자원 모두가 다 모두의 권리예요. 모든 사람의. 근데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소수가 자본이에요. 자본의 탐욕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을 뺏고 가난한 지역 공동체와 원주민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Housing. The right of every family to have a roof over their heads does not enter into the calculations of real estate speculation. Cities disintegrate into two overlapping realities: encapsulated elites and discarded poor. Inhabitants of popular neighborhoods organize to confront new forms of apartheid by fighting for basic services and community spaces. 집이에요. 모든 가족이 머물 가족이 집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이거 부동산 투기 계산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집을 갖는 권리가. 근데 도시가 이렇게 뭐죠? 캡슐화돼서 엘리트들이 거주하는 부자들이 버려진 빈민들 이렇게 나누면서 두 가지 겹쳐진 현실로 분열이 돼 있어요. 사회가. 그래서 이 민중 지역에 이 버려진 지역에 주민들이 기본 서비스, 기본 권리, 그다음 공동체를 위한 공간 이것을 싸우면서 새로운 형태의 인종차별, 아파르타이드에 맞서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Qué hermosas son las ciudades que superan la desconfianza enfermiza e integran a los diferentes y que hacen de esa integración un nuevo factor de desarrollo. 건강하지 않은 불신을 얻고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통합하고 그것을 새로운 발전의 요소로 만드는 이 도시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통합적인 인간 발전을 그냥 한마디로 말한 겁니다. The sense of fraternity and solidarity are founded on the organization of society, giving a place to each one to have a roof over his head and what is necessary for his existence. 이건 대주 16세 얘기인데 형제, 연대 이게 사회 조직에 뿌리를 둬야 돼요. 사회 조직에 민중노도 포함되죠. 근데 모든 사람이 머물 집, 생존에 필요한 거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이 사회 조직이 기여를 해야 되는 거죠. Work. When neither the market nor the state creates opportunities, the poor invent their own work, often being persecuted and marginalized. The popular economy organizes in community. Movements demand a universal basic wage and better working conditions. 이제 일이죠, 일. 그 시장도 국가도 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지 않아요. 예. 그럴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박해받고 주변화돼요. 그래서 민중 경제가 공동체 안에서 조직이 되고 운동 단체들이 보편적 기본 임금, 기본 소득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요구를 한 과정 중에 있다. Today, everything enters into the game of competitiveness where the powerful eat the weaker and great masses are excluded and marginalized. Without work, without horizons, without a way out. 지금 모든 게 경쟁의 게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삼키는 세상에서 대다수의 대중이 일자리 없죠. 희망도 없죠. 출구 없죠. 배제되고 소외되는 상태다. In these 10 years, the principles of land, housing, and work have ceased to be just ideas to become a program. Urban integration, agrarian reform, popular economy, integral ecology. The common house is the gift that God gave us all. We have to take care of it and share it. 민중운동이 열린 그 10년 동안에 땅, 집, 일, 이 세 가지 권리의 원칙은 아이디어였는데 지금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대요. 그래서 도시가 통합되고 농지가 개혁되고 민중경제, 통합생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구 공동의 집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소중히 여기고 나눠야 되는 거죠. We want technological advances to be at the service of the people, but we see them being used for greater concentration of wealth and the spread of hatred.
The arms business is growing every day, and with it, the crime of war. Forced displacement, human trafficking, and slave labor are accelerating with war and environmental crises. 그 기술 발전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하지만, 근데 이게 부의 집중, 그다음 증오 확산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특히 무기 산업 매일 성장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전쟁 문제도 증가하고 있어요. 전쟁, 환경위기 때문에 생긴 강제 이주, 인신매매, 노예노동이 뭐 전례 없다. Queremos un cambio real, un cambio de estructura. Este sistema ya no se aguanta. No lo aguantan los campesinos, no lo aguantan los trabajadores, no lo aguantan las comunidades, no lo aguantan los pueblos y tampoco lo aguanta la tierra, la hermana madre tierra, como decía San Francisco. 우리 변화를 원합니다. 진짜 변화, 구조적인 변화. 이 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농민들도, 노동자들도, 공동체와 민중들 역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 자체, 우리 자매이자 어머니인 지구 또한 더 이상 이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But we have hope and trust in the human project that God has for everyone, with the dignity of all at the center. That is why we continue to raise our voices, because we are sowers of change and because we are social poets. We trust that God will give us the courage and joy to defend the sacred rights to land, housing, and work.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위한 하느님의 인간 프로젝트, 모든 이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한 계획에 우리 신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를 만드는 씨앗이고 사회적 시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지, 일자리라는 성스러운 권리를 지킬 용기와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Ustedes, los más humildes, los explotados, los pobres y excluidos, pueden y hacen mucho. Me atrevo a decirles que el futuro de la humanidad está en gran medida en sus manos. Construyan una alternativa humana a la globalización excluyente. No se achiquen. 너무나 많은 것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것도 할 수 있고 쫄지 마라. Sigan impulsando su agenda de tierra, techo y trabajo. Sigan soñando juntos. Y gracias Señor por dejarme soñar con ustedes. 같이 꿈을 꿉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선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뭐 통합적 인간 발전의 구체적인 현실 사례를 즉 어떻게 움직여 나갈 거에 대한가를 좀 단편적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is a Roman Catholic cardinal.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조금 몇 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제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 탈시설 운동이 돌봄과 통합적 인간 발전을 연결할 수 있는 주제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탈시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질문 나왔습니다. 바로 답하네요. 예, 제가 그 탈시설 논의를 굉장히 가깝게 팔로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탈시설 논의를 할 때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일단 1번 생각하면 지금 정부에 아까 다이아몬드 나왔지만 정부에서 쓰는 재원의 크기가 있는데 실은 탈시설을 하면서 그 재원을 깎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가? 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원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시설일 수도 있고 탈시설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탈시설로 넘어가면서 재원이 축소되면서 어떤 다른 쪽으로 이 돌봄의 그 에너지
의무를 넘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설이 좋다, 탈시설이 좋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사회에서 그 필요한 재원을 일정 정도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하는가가 일단 1번 질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 디테일하게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떤 어레인지먼트에서 사는 것이 가장 이 해당 사람에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딱히 이게 시설이 좋다, 탈시설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는 게, 그 홍동마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이제 꿈이 자라는 뜰이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여서 하는 협업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거기가 약간 시혜적이지 않은, 착취하지 않는 돌봄을 되게 지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장애인을, 지적 장애인을 위한 돌봄 농장이 아니라 실제로 같이 일을 하고 나름 그 안에서 자기들이 되는 만큼 꾸려서 가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시설에서 나와서 왔던 친구가 한번 왔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나왔는데 이게 방치된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굉장히 망가져서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그 연결이 닿아서 이 공장이랑 연결이 됐는데, 그 친구가 어느 정도 레벨에 사는 그 수준이 올 때까지 그 마을 사람들, 그 농장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투여했거든요. 그래서 탈시설을 해서 좀 이게 아이디어하게 살려면 굉장히 많은 공이 필요하다. 그 지역사회의 돌봄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작동해야 가능한데, 무조건적으로 그 맥락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냥 정책, 뭐 시설 나쁜 거, 탈시설 좋은 거,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층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아까 사례로 홍동 얘기를 하는데, 사례를 볼 때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살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답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제가 질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교수님께 드렸던 질문은 이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라우드 시를 재정치화, 이게 재정치화라는 말이 우리 교수님께서 꺼내셨었거든요. 근데 이 재정치화라는 게 뭘까? 특히 라우다토 시를 재정치화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그 찬미받은 소설을 재정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그 찬미받은 소설 같은 회칙이 탈정치화되어 있던 거를 다시 정치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시간 제약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사회적 관심이나 진리안의 사랑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비판에 다 동의 안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도 다 빈곤, 불평등, 부정의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그 회칙들도. 그런데 그 회칙들은 주로 개인의 도덕적 선택 또는 막연한 인간의 탐욕. 그러니까 조금 딴 얘기를 예를 들면은 더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 텐데요. 요즘 기후정의라는 얘기 많이 드실 텐데, 기후정의 운동이 2000년대 초반에 나올 때 가장 먼저 싸움이 됐던 대적 대상이 화석연료 산업이 아니에요. 환경운동 내에서 기존에 있던 주요 환경운동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접근했냐면 인간 대 환경인 거예요. 인간이 잘못해서 환경을 이렇게 해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생태 파괴를 일으킨 사람들은 따로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입고, 기후위기가 일어나는 것도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제받은 이들인데 그 사람들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이게 말이 되나야. 기후위기라는 거는 기후위기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고, 그걸 만든 구조가 무엇이고, 누가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면서 환경운동 내에서 시비를 건 거거든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인간의 탐욕을 문제 삼는 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런 쪽을 강조하다 보면 빈곤, 불평등, 부정의, 그 다음에 생태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짜여져 있는 이런 잘못된 구조들의 문제가 가려지게 되고, 그러면은 사실은 매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관한 사회적 정치적 토론을 안 하고 다 개인들이 내 탓이오만 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슈들이 탈정치화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프란치스코 교정의 찬미받은 소설 회칙은 그렇지 않다. 지금 아까 박상원 씨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 잘못된 구조를 그냥 이 채로 내버려두고 뭐가 되냐, 여기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원래 정치적인 거를 다시 정치적인 것으로 깨닫게 해줬다는 차원에서의 재정치화를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기후정의 말씀도 드렸는데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환경 문제가, 제가 환경사학을 해서 그런 걸 더 좀 민감한 편인데, 많은 경우 경제 현상, 경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꾸 경제가 어떤 경제 전문가가 있어서 하나의 답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경제라는 것 자체는 인간 행위자, 공동체, 사회, 시장, 자연과 사회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특정한 가정들을 내리고 있는 거고, 그 하나하나의 가정들은 사회정치적인 판단, 선택과 전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유능한 경제 전문가 하나 갖고 와서 그 사람 해결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회정치적인 이슈로 놓고 그걸 토론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꼭 경제 전문가 데려와서 그 사람이 해주면 되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찾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탈정치합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문제로 사회적인 판단, 선택이고 정치적인 선택이어야 되는 문제를 아닌 것처럼 자꾸 누군가 기술자가 와서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근데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환경 문제는 어떤 자연에 대한 올바른 과학적 이해가 있으면 과학자들이나 무슨 기술자들 와서 해결해 줄 것 같지만, 프란시스코 교주님 첨예받으셔서 계속 말씀해 주신 거는 그런 류의 기술 관료주의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연 환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인, 정치적인 가정이나 판단들이 아주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기술적인,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문제인데, 자꾸 이제 기술에 맡긴다, 과학자한테 맡긴다 하면서 탈정치가 돼버리는 거를 이제 첨예받으셔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것도 결국 구조의 문제고 사회정치적 판단의 문제고, 물론 도덕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더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게 아니라 이거는 맞닥뜨려야 되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제 재정치화를 해주셨다. 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 수신자가 박상원 신부님은 아닌데요. 박상원 신부님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인간 발전의 비전과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은 어떻게 만나고 교차할 수 있는가? 인간 발전과 시노달리타스 과연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 저하고 제가 말하는 게 틀릴 수 있으니까 누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저 그다음에 김민신 분이 말씀하실 건데. 아, 뭐라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연장까지 하면서 열린 시노달리타스는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여러 가지 교회 그 쇄신 쇄신에 좀 정점을 찍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교회 쇄신하고 우리 그 뭐죠, 가톨릭 교회의 미래하고 처음부터 관련이 돼 있었고 뭔가 전환점이 있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 시노달리타스가 이게 세 번째예요. 교황 계실 때 그 아마존도 있고, 예, 가족에 관한 것도 있고 세 번째 열린 건데, 이건 특별히 시노드가 무엇인가에 대한 시노달리타스였어요. 그죠? 예. 시노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차례 해가면서 한 이유가 그 교회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신앙을 굉장히 많이 달라요. 한 50년 전하고 30년 전하고 신앙을 생각하는 태도며, 그 다음에 일단 가족 구성 변화가 급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뭐랄까 옛날에 뭐 고심극기까지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신앙 뭐 유지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상황이 달라진 상태, 변화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는가를 살피는 것도 하는 문제고, 이게 변화됐어요. 어쨌든 예, 거기서 그 실제 교회의 삶을, 그러니까 자기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취합이 되지 않으면 교회 개혁이라는 게 좀 무의미하잖아요. 예, 그래서 열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특별히 교황의 첫 의제처럼 가난한 이들하고 뭐 기타 등등, 예, 배제받은 이들에 대한 초점이 처음부터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것은 우리 의회 민주주의 할 때 심의하고 투표하고 표결하고 그런 거하고 달라요. 예, 그 과정 자체가 독특한 의사 진행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적 분별이라고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좋은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냥 심의 민주주의 그런 거하고 그런데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무 데서도 하지 않아요. 이런 거를. 예, 그리고 교회 전통이니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묻혀있던 것을 다시 살려낸 것이기 때문에 옛날 신호들은 그냥 주교들이 모여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근데 3분의 1 이상이 이번에는 일반 신앙인들이 참석을 했잖아요. 여성도 대다수가 참석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가 직접 인간 발전 통합적 인간 발전하고 어떻게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역동성에서 비슷합니다. 개방하고 모으고 그 다음에 나누고 그 다음에 합하고 종합하고 종합하기 위해서 여러 갈라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 과정을 교회의 독특한 방식으로 했던 신호도하고 그 다음에 통합적 인간 발전에서도 이게 무슨 과제를 이렇게 해치우듯이 이게 지금 빈곤 문제가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보다도 이것이 그 교회 혹은 사회 안에 이때 교회가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배제된 사람들하고 중첩되는 공간으로서의 교회예요. 그냥 따로 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애당초 프란시스코 교회는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항상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실제 우리 교회가 그렇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의견을 취합해야 될 때, 어디로 나가야 될 때. 그래서 그 면에서는 비슷해요. 이 시노달리타스 신호들은 이게 그래도 한 300 몇 명이니까 소수잖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렇게 된 거고. 그런데 우리가 통합적 인간 발전을 살아야 되는 장소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좀 모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징 이것만 있고 비슷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제는 분명합니다. 이 신호들을 다시 시작하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시작하는 길이다. 끝난 게 아니라 서클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뭔가 교회 생활에 어떤 교회 구조에 영향을 줘야 되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심쩍어하는 사람도 있고 화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모아가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계엄령으로 다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아무튼 우리 박상호 신부님 마지막 인사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공부하는 분위기, 이게 광고 이런 게 주제도 그렇고 해서 아무리 어떡하지 되게 어렵게 모셨는데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주셔서 다음에도 꼭 와주십시오. 공부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